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 유럽 5대 리그가 막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을 빛냈던 몇몇 팀들의 전술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뽑은 팀들의 라인업입니다. 해당 팀들의 전술까지 세팅해 보았으니 바로 시작해 보시죠. 기어코 리그 무패 우승을 달성한 레버쿠젠. 알론소가 시즌 내내 사용했던 포메이션은 3-4-1이었습니다. 선발 라인업과 교체 자원들을 잠시 살펴보시죠. 키플레이어로 뽑을 수 있는 선수들로는 3백 중간에 위치하며 수비 라인을 컨트롤해 주었던 요나단타, 측면을 씹어먹으며 공격 포인트를 쓸어 담았던 그리말도와 프림퐁, 공격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불어넣어 주었던 비르츠 등이 있었습니다. 레버쿠젠의 몇 가지 전술적 포인트들을 살펴보시죠. 빌드업 시 그리말도와 프림퐁이 높게 전진해주며 3둘 빌드업을 사용함과 동시에 중원의 박스 형태를 만들었던 알론소. 해당 형태 아래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공격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격 전개 시에는 3-2-5 대형을 갖추었는데요. 높게 전진한 풀백들의 과감한 측면 돌파 및 크로스,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선수들의 창의적인 플레이, 타겟맨 보니페이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 등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전개하다 공을 빼앗기면 즉시 카운터 프레싱을 시도하였으며 상대가 레버쿠젠의 압박을 풀어나오면 커버 범위가 넓은 3백이 후방을 든든히 지켜주었죠. 상대의 지공 상황에서는 그리말도와 프림퐁이 내려와 5백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시즌을 보여준 알론소의 레버쿠젠. 영상 제작일 기준 푸카엘 결승전이 남아있는데요. 과연 무패 더블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인게임에서 구현한 레버쿠젠의 전술입니다. 레버쿠젠의 전술을 더욱 상세하게 다룬 영상도 업로드하였으니 궁금하시다면 확인해보세요. 다음으로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미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앞둔 상황, 핵심 선수들의 부상, 확실한 스트라이커의 부재 등 레알은 숱한 악조건들을 극복하며 대단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안첼로티가 주로 사용했던 포메이션은 다이아몬드 4-4-1. 선발 라인업과 교체 자원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본인의 진가를 발휘했던 벨링엄, 상대 수비수들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비니시우스, 쿠르투아가 부상으로 시즌아웃을 당한 상황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누닌 키퍼가 있었습니다. 벤제마가 팀을 떠나며 호셀루를 영입하였지만 안첼로티는 원톱 기용을 포기하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벨링엄을 처진 위치에 배치하며 중원에서의 다이아몬드를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포메이션의 최대 단점은 측면이 다소 비어있다는 점인데요. 높게 전진한 풀백과 인사이드 포워드가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통해 해당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빌드업 시 풀백이 전진해줄 때 3명의 미드필더가 교차적으로 후방으로 내려와주며 빌드업을 도와주었고,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전진하거나 앞선에 위치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스피드를 살려주는 롱패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레알. 상대 진영에서는 풀백이 측면을 담당하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인사이드 포워드처럼 좁혀주었습니다. 벨링엄은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침투와 날카로운 득점 본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전방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며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고, 상대의 지공 상황에서는 벨링엄이 한 칸 내려와주며 4-4-2 수비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레알의 인게임 전술이며 상세한 전술 설명은 개별 영상으로 추후에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활약으로 잠시나마 라리가 우승 경쟁에 긴장감을 선사했던 지로나 FC로 넘어가 보시죠. 리그 순위를 떠나서 미첼 감독의 지로나는 색다른 전술을 사용하며 유럽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흥미진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3-4-3, 4-2-3-1, 4-3-3 등 미첼은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전술에 조금씩 변화를 주었는데요. 그의 전술적 색채가 잘 드러났던 포메이션은 4-3-3. 잠시 선발 라인업과 교체 자원들을 살펴보면 키플레이어로는 리그 정상급 활약을 보여준 왼쪽 풀백 미겔 구티에레스, 빌드업의 중심으로 활약한 알레시 가르시아, 맨시티로 이적을 확정 지은 특급 윙어 사비우, 득점왕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도우비크 등이 있습니다. 지로나의 가장 큰 전술적 특징은 경기장의 좌우를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오른쪽에서는 선수들이 본인의 위치를 유지한 채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왼쪽에서는 선수들이 본인의 위치를 벗어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빌드업 시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줄 때 가르시아는 3백 앞에 위치하며 3일 빌드업을 사용하는 지로나,
미겔 구티에레스는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양쿠투는 과감하게 전진해줍니다. 오른쪽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를 한쪽으로 끌어당기고 순식간에 반대편에 위치한 선수들에게 스위치해주는 빌드업 패턴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공격 전개 시에는 미겔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활동해주고 양쿠토는 측면을 따라 올라가며 316 공격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해당 대형 아래 지로나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수적 우위를 살려 파괴력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한 만큼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하였고 최후방에서는 사사히 수비 대형을 갖추었지만 수비가 지로나의 강점은 아니었습니다. 지로나의 전술을 상세하게 다룬 영상은 이미 업로드하였기에 궁금하시다면 확인해보세요.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색다른 전술을 사용했던 토트넘. 시즌 막바지에는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전술적 다양성의 부재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시즌 초반에는 좋은 기세를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용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선발 라인업과 교체 자원을 잠시 살펴보면 프리미어리그 통산 세 번째 텐텐을 달성한 손흥민, 팀의 빌드업과 공격에 크게 기여한 메디슨,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 공격수들을 무력화시켰던 반더벤 등이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토트넘의 빌드업 형태는 크게 바뀌었는데요. 빌드업 시 사르가 한 칸 올라가줄 때 우도기와 프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약하며 2-1-2 빌드업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중앙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며 경기장을 상당히 좁게 사용하였고 이전 시즌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빌드업 패턴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술적 포인트로는 풀백의 과감한 공격 가담이 있었습니다. 우도기와 프로는 사실상 공격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측면으로 오버래핑해주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하프 스페이스에 머물러주고 또 침투해주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공격을 전개하다 공을 빼앗기면 높은 위치에서부터 강렬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였는데요. 반더벤과 로메로가 폭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주었기에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 다 함께 압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지공 상황에서는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한 채 4-1-4-1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는 4-2-4 포메이션도 사용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 포스테코글루. 다음 시즌에는 과연 어떠한 전술로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지 기대가 됩니다. 토트넘의 전술을 다룬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워낙 예전에 만든 전술이라 조금 수정을 해보았으니 꼭 사용해보세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6위를 차지했었기에 올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성적이 더욱 놀라운데요. 헤네스 감독 부임 이후 이번 시즌 리그에서 무려 2위를 차지하였죠. 헤네스 감독은 3-4-2-1, 4-2-3-1 등의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하였지만 주 포메이션은 4-4-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과 교체 자원들을 살펴보면 리그에서 각각 28득점과 18득점을 올리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기라시와 온다브, 시원시원한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이 돋보였던 크리스 프리히, 빌드업 능력, 대인 수비 능력, 제공권 장악력 등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떠오른 발데마르 안톤 등이 눈에 띕니다. 헤네스 감독의 몇 가지 전술적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빌드업 시 2-4-4 대형을 갖추는데요. 의도적으로 미드필더와 공격수들 간의 거리를 벌리며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지역방어를 선택하면 공을 쉽게 전진시킬 수 있었고 상대가 강한 데인마크로 압박을 가하면 상대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벌어지며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공격 패턴은 크로스와 스루 패스에 크게 의존하였는데요. 4명의 공격수가 교차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나머지 선수들이 해당 공간으로 과감한 침투를 시도하였죠. 또한 상대 진영 깊은 지역에서는 풀백 중 한 명이 과감하게 전진하여 3-2-5 대형을 갖추었고 기라시라는 공격수를 보유한 만큼 과감한 크로스를 자주 올려주었습니다.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는 개인 방어 형태의 강력한 압박을 시도하였고 상대의 지공 상황에서는 간격이 좁은 미드블록 4-4-2 수비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헤네스 감독 아래 돌풍의 팀으로 거듭난 슈투트가르트. 그의 전술을 상세하게 다룬 영상은 추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로나와 더불어 유럽리그 최고의 돌풍을 보여준 티아고 모타의 볼로냐입니다. 모타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볼로냐를 점유율 기반의 팀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선발 라인업과 교체 자원을 살펴보면 최전방 공격수이지만 경기장 전역을 돌아다니며 빌드업과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지르크제이와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루이스 퍼거슨. 센터백이지만
본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공수연면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칼라피오리 등이 있습니다. 모타는 과거 본인은 2-7-2 포메이션을 추구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을 세로로 봐야 합니다. 경기장 양쪽 측면에 2명, 중앙에는 7명이 배치되며 2-7-2 포메이션이라고 말하였지만 사실상은 4-3-3 포메이션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모타는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부여하는데요. 맨시티와 더불어 유럽에서 인버티드 센터백의 개념을 가장 잘 활용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드업 시 센터백이 한 칸 전진해주며 3둘 빌드업을 사용하는 볼로냐, 때로는 2명의 센터백이 모두 미드필더 지역까지 올라가는 독특한 빌드업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왼쪽 센터백인 칼라피오리는 센터백이지만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전진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죠. 이처럼 선수들은 본인의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은 채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여주고, 이는 최전방 공격수 지르크 제이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지르크 제이는 펄스9으로 활약하며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팀의 빌드업과 공격에 크게 기여하죠. 상대 진영에서는 3-2-5 대형을 갖추고 경기장 곳곳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공격을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상대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소유하는 상황에는 맨투맨 형식의 데인마크를 사용하였고, 압박을 풀어나오게 되면 4-1-4-1 또는 4-5-1 수비 대형을 구축하였습니다. 모타의 상세한 전술은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